안녕하세요.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원장 조문숙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인사이트가 가장 안 되는 질환들, 아무런 증상이 없고 내가 여러 번 쟀을 때 들쑥날쑥한 그 지표 때문에 고혈압이 진단하는 게 가장 인사이트가 잘 안 되는 질환의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러면은 고혈압은 왜 지금 당장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한가? 왜 이게 인사이트가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가? 오늘 혈압에 대한 표적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혈압 치료를 안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? 이제 이게 표적장기예요. 대표적으로 혈압 치료를 안 했을 때 우리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? 이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1분에 60에서 100번을 뜁니다. 이게 110, 120으로 이렇게 심장에서 뿜어주는 사람하고요. 막 150, 160으로 이렇게 뿜어주는 사람하고의 심장에서 나가서 바로 부딪히는 대동맥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겠죠. 그게 어디냐면 요 심장에서 여기예요. 대동맥이 여기 보입니까? 요게 대동맥이에요. 대동맥이 보이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자, 요게 이렇게 뇌로 올라가죠. 요렇게 올라갑니다. 요게 뇌로 가는 경추의 동맥이라고 해서 경동맥이라고 하죠. 그 다음 심장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내려옵니다. 양쪽 팔로 내려오죠. 우리가 여기서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하면 눈을 거치고 눈에 망막혈관이 있어요. 눈을 거치고 뇌혈관으로 가고요. 그 다음 대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양쪽 동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중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양쪽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의 하지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짜는 걸 요 뻗어져 나오는 걸 우리가 측정하는 거를 혈압이라고 합니다. 그 혈압이 지금 100분만 해도 7,000번을 짠다고 그랬잖아요.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죠. 24시간을 이걸 계속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대동맥의 변화가 반드시 보이죠. 그래서 혈압 치료를 안 했을 때 대동맥류, 대동맥 파열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이 혈관의 대동맥이 압력을 받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뇌도 압력을 받겠죠. 올라가다가 어디를 받죠? 망막혈관이 유일하게 압력의 변화를 받습니다. 우리 혈압이 높으면 눈이 뻐근한 거하고 똑같아요. 자, 그러면 표적장기는 뇌가 있고요. 뇌혈관, 스트로크 또는 이 뇌졸중이라고 우리 얘기하죠. 뇌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뇌출혈 터지는 거. 여기 혈관이 막힐 수가 있죠.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터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눈의 망막혈관에 또 압력이 높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망막증이 올 수 있죠. 고혈압성 망막증이 올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심장에 변화가 오죠. 압력이 높으니까 좌심실이 이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야 돼요? 비후가 돼. 두꺼워져야 이 압력을 견디죠. 혈압 조절을 못해서 버티다가 심장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니까 심부전, 이때는 심장이 늘어난 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. 그게 심부전이에요. 그럼 심장에 허혈성 변화가 있든지 심부전이 있든지 또는 판막 질환이 있든지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어디를 거치냐면 콩팥이 있습니다. 콩팥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혈압 치료를 안 했을 때 신장이 나빠지는 거를 신장의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혈압 치료를 안 했을 때는 투석을 하게 되죠. 콩팥 기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능력이 상실됐다. 사구체 압력이 너무 높은 것을 우리가 치료를 못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신장의 기능을 대신할 투석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여기에 좁아져 있는 혈관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아래쪽 혈관이 좁아져서 여기에 이제 흡연까지 같이 겹치면 보행할 때 막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죠. 물론 정형외과적인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도 못 걷겠지만 밑으로 내려서 혈관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파행이 생길 수 있어. 가다가 아파서 중단하고 그게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거예요. 이런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의 표적장기는 결국은 뇌, 그 다음에 망막, 눈, 그 다음에 심장, 대동맥, 그 다음에 콩팥, 그 다음에
하지의 동맥 이런 것들이 심장의 압력을 조절을 못했을 때 결론은 고혈압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표적장기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고, 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너무나 좋은 치료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혈압약이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죠. 약만 드시면 되는 건데 그 약을 드시기가 너무 지금 어떤 분들은 어려워요. 내가 이 나이에 혈압약을 벌써 먹어야 되나요? 15세, 20세도 먹고 있습니다, 지금. 제가 보는 환자 중에, 비만 환자 중에 혈압이 높은 환자는 뭐 15세, 20세가 아니고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어야죠. 물론 젊은 연령에서 혈압이 원래 이제 본태성 고혈압인지 아니면 2차성 고혈압도 있습니다. 물론 혈압을 또 분류를 하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데, 그 고혈압을 치료를 안 하면 오늘도 심장은 뛸 때마다 내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준다 생각을 하시고, 대표적인 인사이트가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혈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표적장기의 그 치료를 안 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은 치료만 하면 이런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. 약을 먹어서 약이 뭐 10년 지나서 내성이 생겨서 뭐 약에 대한 독성이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오히려 약을 안 드셨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한번 생기고 나서, 신부전이 생기고 나서, 허혈성 변화가 생기고 나서, 뇌졸중이 생기고 난 뒤에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꼭 고혈압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, 내가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바로 하시고, 치료하시면서 끊으셔도 됩니다. 그게 이제 정상이면 당연히 끊죠. 치료하시는 중에 정상이 아닌데 끊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반드시 지금 혈압이 아닌 분들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, 또는 내가 비만이 되고 폐경이 되고,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,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음식을 너무 짜게 먹고, 이런 생활 습관들이 우리 집안은 혈압이 없어요가 아닙니다. 나이가 50 지나면 모든 환자들이 혈압에 대해서 위험률을 다 내 생활 습관이나 음식에 따라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질환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자주 혈압을 좀 측정을 해보시고,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당검진이 오히려 인사이트를 좀 방해한다. 그렇다고 공당검진을 하지 마시라가 절대 아닙니다. 공당검진을 하시되 정확하게 알고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서 공당검진의 허와 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